65 이후의 삶은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루하루가 가볍고 편안하신 분, 그리고 눈 감는 날까지 어깨가 무거우신 분. 그런데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6가지를 제때 줄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임에 나가면 다들 손주 사진을 돌려봅니다. 나는 보여줄 게 없어서 예쁘다는 말만 20번 하고 돌아오시죠. 자식매 갈 때는 반찬을 잔뜩 싸들고 가시는데 정작 지난번에 가져간 통이 냉장고에 그대로 있는 걸 보고도 못 본 척 하십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병원을 한 군데만 가지 않으세요? 저 의사가 대충 보는 것 같아서 2군데, 3군데를 돌고 그때마다 약을 받아오십니다. 냉동실에는 애들 오면 주려고 얼려둔 게 3년째 들어있고요. 명절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시다가 손목이 시큰거려도 그냥 참으십니다. 그러다 밤에 자리에 누우면 먼저 간 사람 생각이 나서 한참 뒤척이시고요.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많이 본 하루 같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65 넘으신 분들 19이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꿈도 못 꾸던 일이에요.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지금 내 삶에 만족한다고 답하신 분은 셋 중 한 분 남짓이었습니다. 19이 연금을 받는데 만족은 셋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평생 채우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더 챙기고, 사람도 더 많이 알아두고,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덜어내는 법은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지고 있던 짐은 하나도 못 내려놓은 겁니다. 짐이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풍경이 눈앞에 있어도 구경할 엄두가 안 나죠. 반대로 노년이 가벼워 보이는 분들은 특별한 걸 얻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버리셨어요. 그럼 무엇을 버리셨을까요? 오늘은 65부터 줄이셔도 괜찮은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 중에 지금 나를 제일 무겁게 누르는 게 무엇인지 아시게 되고 그 하나를 오늘 저녁에 어떻게 내려놓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어느 분은 말 한마디 하는 걸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늘 이야기에는 아들 전화번호를 지우신 분이 나오십니다. 처음엔 참 독한 양반이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시고 나면 마음이 좀 아프실 겁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익산에 있는 어느 아파트 한 동에서 다 벌어집니다. 402호의 최금옥 어르신, 70이세요. 502호의 허명자 어르신, 77이시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3번 분리수거를 도와주시는 도병권 어르신, 74. 이 세 분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첫 번째로 줄이셔도 괜찮은 것은 피곤한 관계입니다. 최금옥 어르신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20년을 일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300명 밥을 하고 오후에 들어오시는 생활을 20년 하셨어요. 손이 크신 분입니다. 뭘 해도 많이 하세요. 그게 몸에 배어서 지금도 김치를 한 포기만 담글 줄을 모르십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보내셨고 지금은 혼자 사십니다. 이분한테 모임이 넷 있었어요. 급식실 같이 일하던 사람들 모임, 개 모임, 아파트의 동네 모임, 그리고 젊어서 다니던 성당 사람들 모임. 그중에 개 모임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20년 된 모임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다인데 요즘 이 모임이 그렇게 힘드시더랍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고 커피를 시켜 놓으면 꼭 이 시간이 오거든요. 누군가 휴대전화를 꺼내서 손주 사진을 보여주는 시간이요. 그러면 다들 돌아가면서 자기 손주 사진을 꺼냅니다. 어린이집 재롱잔치 사진, 태권도 띠딴 사진, 바닷가에서 튜브 타는 사진. 그런데 최금옥 어르신은 보여드릴 게 없으세요. 손주가 둘 있는데 아들이 대전에 살아서 1년에 2번 봅니다. 사진도 지난 명절에 찍은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이 말만 하고 오십니다. 아이고 예쁘다. 어머 많이 컸네. 눈이 아빠 닮았네. 그 말을 20번쯤 하고 나면 집에 오는 버스에서 그렇게 피곤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부러워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손주가 잘 크는 게 왜 믿겠습니까? 다만 2시간 동안 남의 이야기에 웃어드리기만 하고 오면 나는 어디 있었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나한테 오늘 뭐 했냐고 안 묻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요. 저는 이 말이 젊은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수록 더 무섭게 맞더군요. 젊을 땐 비교를 해도 아직 만회할 시간이 있으니까 옥이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65 넘어서 하는 비교는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초라함만 남습니다. 그런데 채금옥 어르신이 그 모임을 못 빠지시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회비 때문이었어요. 20년 부은 개모임이니까 그동안 낸 돈이 아깝고 그만두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 싶고 무엇보다 20년 알고 지낸 사람들인데 나 혼자 빠지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나가기 싫은 날에도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타셨어요. 여기서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즘 65 넘으신 분들 가운데 혼자 사시는 가구가 셋에 하나를 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임이 끝나고 각자 집에 돌아가면 그 자리에 있던 10명 중 서너 명은 아무도 없는 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2시간이 더 소중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2시간이 헛헛하면 집에 와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임을 다 끊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채워주는 자리와 나를 비워놓고 오는 자리를 구분하시자는 겁니다. 채금옥 어르신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개모임 총무한테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이번 달은 안 갈래요.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안 나오시더랍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를 사흘이나 하셨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간다고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파도 갔고 남편 아프던 해에도 갔고 심지어 남편 장례 치르고 한 달 만에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총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다음 달에 봐요.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채금옥 어르신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서 좀 웃으셨답니다. 20년을 무서워한 게 이거였나 싶으셔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사과를 깎아드셨습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20년 만에 그날 저녁이 내 저녁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가기로 되어 있는 자리가 몇 개입니까? 그 중에 가고 싶어서 가는 자리가 몇 개고 안 가면 소리 들을까봐 가는 자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만 안 가셔도 됩니다. 하나 해보시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져요. 두 번째로 줄이셔도 괜찮은 것은 자식 걱정입니다. 채금옥 어르신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아들 정우 씨는 43이고 대전에서 회사에 다녀요. 며느리하고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고요. 채금옥 어르신은 이 아들네에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보내셨습니다. 급식실 20년 하신 손이니까 하시면 제대로 하세요. 나물 3가지에 조림 2가지, 국은 얼려서 따로 담고 김치면 새로 담가서 통에 눌러 담고 그걸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택배로 보내십니다. 택배비가 아까워서 2주에 한 번으로 맞추신 거예요. 그렇게 3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이라고 대전에 가셨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차리는 동안 채금옥 어르신이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물 좀 꺼내려고요. 그런데 냉장고 안쪽에 통이 보이더랍니다. 지난번에 보낸 반찬통이었어요. 그 옆에 그 전에 보낸 통도 있었고요. 뚜껑을 안 연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는 뚜껑 안쪽에 곰팡이가 하얗게 슬어 있었어요. 채금옥 어르신이 냉장고 문을 잡고 그대로 서 계셨답니다. 며느리가 뒤에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애들이 나물을 잘 안 먹어서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나쁜 며느리가 아니에요. 요즘 애들이 나물을 잘 안 먹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날 저녁을 먹고 채금옥 어르신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통들을 다 꺼내서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챙겨서 가지고 나오셨어요. 며느리가 놀라서 두고 가시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고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최금옥 어르신이 그날 아름답게 물러나신 게 아닙니다. 익산 오는 버스 안에서 무릎에 통 가방을 올려놓고 계셨는데 그게 그렇게 무겁더랍니다. 그러다 휴대전화를 꺼내서 아들한테 문자를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답니다. 먹지도 않을 거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냐. 엄마가 그 반찬하느라 손목이 어떤 줄 아냐. 다 쓰고 보내기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못 보내셨어요.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쓰셨어요. 이번엔 며느리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것도 지우셨어요. 그렇게 버스에서 1시간 동안 썼다 지웠다를 하셨답니다. 최금옥 어르신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얼굴이 좀 붉어지셨어요. 내가 그날 참 못났죠. 애가 무슨 죄예요. 안 먹는 걸 어떡해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이 이 이야기에서 제일 사람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운하면 서운한 겁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잖아요. 다만 최금옥 어르신은 그걸 안 보내셨어요.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은 미안해하다가 방어를 했을 거고 며느리는 앞으로 시댁 냉장고를 못 열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금옥 어르신은 그날 밤에 후회하셨겠죠. 안 보낸 그 문자 하나가 여러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럼 서운한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밤에 최금옥 어르신이 잠이 안 오셔서 앉아 계셨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럼 나는 3년 동안 뭘 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챙겨주는 게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계속 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며느리가 그 통을 버리지도 못하고 몇 달을 냉장고 구석에 두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도 미안해서요. 여기서 하나만 짚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아들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최금옥 어르신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라도 보내야 내가 아직 뭘 하는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아팠습니다. 반찬은 아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20년 동안 300명 밥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아무도 밥을 안 기다리니까 그게 견디기 어려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최금옥 어르신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셨습니다. 뭐가 먹고 싶냐고요? 아들이 좀 당황하더니 이러더랍니다. 엄마, 그냥 김치만 있으면 돼요. 엄마 김치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김치만 보내십니다. 한 달에 한 번, 김치만요. 그런데 이게 더 좋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김치는 다 먹거든요. 다 먹으니까 아들이 전화를 해요. 엄마, 김치 떨어졌어요. 그 전화가 그렇게 반가우시답니다. 그러니까 줄이셨더니 오히려 이어진 겁니다. 세 번째로 줄이셔도 괜찮은 것은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제 도병권 어르신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 아파트에서 일주일에 3번 분리수거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30년 일하시고 나오셔서 지금 이 일을 하세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2주 동안 안 나오셨어요.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그동안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그것도 3군데를요. 도병권 어르신은 아픈 데가 좀 있으세요.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무릎이 안 좋아서 관절약도 드십니다. 여기까진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의사 말을 못 믿으시는 겁니다. 동네 의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믿기셨어요. 저 사람이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이나 보는데 나를 3분 보고 뭘 알겠나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셨습니다. 거기서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안 믿기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가셨어요. 그렇게 3군데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3군데에서 다 약을 받아오셨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도병권 어르신은 자기가 다른 데서 약을 받고 있다는 말을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면 의사가 기분 나빠할까 봐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약국에서 일이 났어요. 약사가 처방전을 보더니 잠깐 기다려보시라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조회를 좀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다른 데서 받으신 약이랑 이게 성분이 겹치는데요. 2개를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도병권 어르신이 그날 좀 놀라셨답니다. 좋으라고 한 일인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여기서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5 넘으신 분들 300만 명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약을 5개 이상 처방받고 계신 분이 절반 가까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4개 이하 드시는 분들보다 입원할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게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약을 정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약을 여러 개 드시고 계신 분은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드시는 약을 통째로 봉지에 담아서 약국이나 병원에 가지고 가보세요. 그리고 이 중에 겹치는 게 있는지 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물어보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도 약사도 그걸 알아야 제대로 봐드릴 수 있어요. 도병건 어르신은 그 뒤로 병원을 한 군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이 11개에서 6개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더 가벼우시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을 줄였는데 왜 더 나아지지? 그리고 또 하나 바꾸신 게 있습니다. 저녁마다 보시던 건강방송을 안 보시기로 하셨어요. 대신 그 시간에 분리수거장에 나가십니다. 원래 3번 나오시던 걸 5번으로 늘리셨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가면 사람을 만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과 몸을 의심하는 것은 다릅니다. 돌보는 건 제때 밥 먹고 걷고 밤에 잘 자는 겁니다. 의심하는 건 병원을 3군데 돌고 증상을 밤새 찾아보는 거고요. 그런데 의심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놓이는 게 아니라 무서움이 커집니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증상들이 어떤 병의 초기 증상 목록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 찾을수록 걸리는 게 나옵니다. 4번째로 줄이셔도 괜찮은 것은 물건과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다시 최금옥 어르신 이야기예요. 이분 집에 냉동실이 2개 있었습니다. 부엌 냉장고 냉동실 하나, 베란다에 김치 냉장고 하나. 이 2개가 3년째 꽉 차 있었어요.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들 오면 구워주려고 사둔 갈비 2근, 명절에 부치고 남은 전, 봉지마다 종류별로 나눠서 얼려둔 것들, 손녀가 좋아한다고 사둔 만두 3봉지, 여름에 아들네 오면 끓여주려고 사둔 삼계탕용 닭 2마리, 딸이 좋아하는 조기 10마리. 다 자식들 몫이었습니다. 최금옥 어르신 몫은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최금옥 어르신도 아셨습니다. 이거 못 먹겠구나 싶으셨죠? 그런데 못 버리시겠더랍니다. 아직 상한 것도 아닌데 버리면 죄받을 것 같아서요. 그러다 작년 여름에 일이 났습니다. 베란다 김치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3일 만에 아셨습니다. 문을 여니까 냄새가 확 나더랍니다. 다 녹아서 물이 흥건했어요. 그걸 다 꺼내서 봉지에 담으셨습니다. 봉지가 20개가 나왔어요. 그걸 들고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3번을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날이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병권 어르신이 나와 계신 날이었습니다. 도병권 어르신이 그걸 보시고 도와주셨답니다. 봉지 몇 개를 같이 들어주셨어요. 마지막 봉지를 통에 넣고 나서 최금옥 어르신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어요. 도병권 어르신이 좀 당황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서 계셨대요. 여러분, 그 갈비가 아까워서 우신 게 아닙니다. 최금옥 어르신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 갈비를 3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안 먹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3년 동안 그 냉동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었으면서 한 번도 저건 내가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급식실에서 300명 밥을 하던 20년 동안도 그러셨답니다. 제일 좋은 반찬은 애들 주고 남은 걸로 조리원들끼리 늦은 점심을 드셨어요. 그게 몸에 배어서 집에서도 그러신 겁니다. 한참 있다가 도병권 어르신이 이러셨답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마누라 가고 나서 냉동실을 열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 말을 듣고 최금옥 어르신이 더 우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2분이 분리수거장 앞 벤치에 20분쯤 앉아 계셨어요. 그게 이 아파트에서 2분이 처음 나눈 대화였습니다. 아래층 허명자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아십니다. 며칠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들으셨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도 딱 10년 그러고 살았어요. 허명자 어르신도 옛날엔 그러셨습니다.
남편 계실 때 이야기예요. 좋은 건 다 올려두고 두 분은 늘 김치찌개에 계란말이만 드셨어요. 그러다 남편이 가시고 나서 냉동실을 정리하시는데 못 먹은 게 반이더랍니다. 그때 함영자 어르신이 정하신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산 건 오늘 먹는다. 그래서 지금은 장을 조금씩만 보십니다. 냉동실이 거의 비어 있어요. 대신 매일 저녁에 뭘 하나 제대로 해 드십니다. 혼자 드시는데도 접시에 담아서 상에 놓고 드세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자식들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셨습니다. 감춰두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더 오래 간다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하나를 붙이고 싶어요. 오늘 먹은 것도 오래 갑니다. 냉동실에 3년 있다 버려진 갈비는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오늘 저녁에 구워 드신 갈비 한 점은 그날 하루를 좋게 만들거든요. 아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65 넘으시면 그 아낌이 조금씩 방향을 트셔도 괜찮아요. 5번째로 줄이셔도 괜찮은 것은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금옥 어르신은 명절 음식을 혼자 다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못하게 하셨어요. 며느리는 손이 느리고 어차피 내가 하면 반나절이면 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마음도 있으셨답니다. 내가 해야 제맛이 나지. 급식실 20년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설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작하셨습니다. 전만 8가지를 붙이셨어요.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산적, 표고전, 깻잎전, 새우전,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굴전까지요. 재작년 설 전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붙이기 시작해서 아침 9시쯤 됐는데 오른손이 이상하시더랍니다. 젓가락을 쥐는데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왼손으로 바꿔서 계속 하셨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오른팔이 어깨까지 저리시더랍니다. 그래도 다 하셨어요. 저녁까지 다 붙이고 정리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팔이 너무 아파서요. 설 지나고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가 이러더랍니다. 손목하고 어깨가 오래전부터 닳아 있었다고요. 급식실에서 20년 동안 큰 솥을 젓고 무거운 걸 들어 올리면서 이미 상이 있었는데 그날 무리해서 터진 거라고요. 깁스를 6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금옥 어르신이 그때 제일 힘드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픈 게 아니었어요. 그해 추석이었습니다. 팔이 아직 다 안 나으셔서 음식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반찬 가게에서 전을 사왔습니다. 며느리가 나물을 사왔고요. 딸이 갈비찜을 사왔습니다. 상을 차려놓고 다 같이 앉았는데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더랍니다. 맛이 없다는 말도 없고 엄마전이 그립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웃고 잘 놀다 갔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오래 앉아있다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부엌에서 일을 안 하니까요. 최금옥 어르신이 그날 밤에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난 게 뭐였을까? 여러분, 이게 서운한 이야기입니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최금옥 어르신도 나중엔 그러셨어요. 그날 우리 애들이 제일 편해 보였어요. 생각해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면 자식들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눈치가 보이니까 일찍 일어나야 하고 도와드린다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러다 보면 명절이 즐거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금옥 어르신이 다 하신 그 30년은 자식들한테도 편한 시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설에 최금옥 어르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3가지만 붙이셨어요. 동그랑땡, 동태전, 굴전, 나머지는 사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미리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올해는 좀 사소할란다. 손이 아직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진작 그러시지.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어머니가 하시겠다니까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6번째로 줄이셔도 괜찮은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제 최금옥 어르신 남편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남편 되시는 분은 3년 전 겨울에 가셨습니다. 폐가 안 좋으셔서 2년쯤 앓으셨어요. 그런데 최금옥 어르신을 3년 동안 붙들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 휴대전화였어요. 해지를 안 하셨습니다. 3년째 요금을 내고 계셨어요. 한 달에 10,000원 조금 넘는 요금제로 바꿔서 계속 두셨습니다.
자식들이 몇 번 정리하시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다음에 하겠다고 넘기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가끔 그 번호로 전화를 거셨답니다. 밤에요. 그러면 신호가 갑니다. 안방 서랍 안에서 진동이 울려요. 그 소리를 들으려고 거신 겁니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신호가 간다는 것. 그게 아직 어딘가에 있다는 것 같으셔서요. 그럼 뭐가 그렇게 후회되셨을까요? 남편이 아프시기 시작한 게 71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봄에 남편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고향 한번 가보자고요. 남편 고향이 정읍인데 형제들도 다 떠나고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래도 태어난 집자리는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최금옥 어르신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번 달은 급식실이 바빠서 안 돼요. 다음 달에 갑시다. 그해 급식실에 사람이 하나 그만둬서 정말 바쁘셨거든요. 그러다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남편이 겨울에 처음 입원을 하셨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또 말씀하셨어요. 봄 되면 가자고. 그런데 봄에는 남편이 걷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갔어요. 최금옥 어르신은 그 정읍을 결국 못 가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마지막 2주 동안 병실에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답니다. 그때 그냥 하루 휴가를 낼걸. 급식실이 뭐라고. 남편이 가시고 나서 3년 동안 그 생각이 밤마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금옥 어르신을 붙들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다 작년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래층 허명자 어르신이 올라오셨습니다. 두 분이 차를 한잔 하시는데 최금옥 어르신이 그 전화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명자 어르신이 이러시더랍니다. 그거 한번 켜봤어요? 최금옥 어르신은 안 켜보셨답니다. 무서워서요. 뭐가 나올까봐.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까봐요. 허명자 어르신이 같이 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안방 서랍에서 그 전화기를 꺼내셨어요. 충전기를 꽂고 30분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켜셨어요. 비밀번호는 애들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문자함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 보낸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쓰다만 채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말자를 보니까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금호가, 정읍은 안 가도 된다. 네가 밥 해주는 데가 내 고향이다. 그동안.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음에 뭘 쓰려고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손에 힘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 쓰다가 쑥스러우셨을 수도 있어요. 최금옥 어르신이 그 문자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허명자 어르신이 옆에서 등을 쓸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랬던 겁니다. 최금옥 어르신은 3년 동안 못 데려간 것만 세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 가도 된다고. 네가 밥 해주는 데가 내 고향이라고 쓰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도 2달 전에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남편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못 가서 서운해하신 게 아니라 아내가 미안해할까봐 그 말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잘못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반대로도 읽고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스스로를 계속 벌주는 것도 고쳐야 할 일이라고요. 우리가 과거를 후회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잘못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게 됩니다. 잘한 건 다 빠지고요. 그래서 실제보다 훨씬 못난 사람으로 나를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안 보낸 문자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최금옥 어르신은 못난 아내가 아니었던 겁니다. 밥을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고향이 되어준 사람이었고요. 자, 이제 아까 걸어둔 이야기를 갚아야겠네요. 허명자 어르신이 왜 아들 전화번호를 지우셨는지요? 이분은 아들 하나를 두셨습니다. 남편 가시고 10년을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혼자 계시다 보니까 자꾸 아들한테 전화를 걸고 싶어지시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밥 먹고 한 번, 텔레비전 보다가 한 번, 하루에도 12번씩 걸고 싶어지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회사에 있잖아요. 걸면 받기면 받습니다.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늘 바쁩니다.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 나 지금 좀 바쁜데 이따 할게. 그러고 끊으면 허명자 어르신은 그 다음이 더 힘드셨답니다. 전화하기 전보다
더 외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명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왔는데 허명자 어르신이 그동안 서운했던 걸 다 말씀하셨답니다. 왜 전화를 그렇게 받냐고, 엄마가 그렇게 귀찮냐고. 아들이 그날 밥도 다 안 먹고 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석 달을 연락이 없었어요. 허명자 어르신이 그 석 달 동안 어떠셨는지 아십니까? 매일 후회하셨답니다. 그리고 매일 전화기를 들었다 놓으셨어요. 그러다 결국 먼저 거셨습니다. 아들이 받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허명자 어르신이 더 조심하게 되시더랍니다. 이제는 걸고 싶어도 못 걸겠고 안 걸면 또 외롭고요. 그래서 처음 지우신 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저장하셨어요. 무슨 일 챙기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러고는 또 하루에 10번씩 걸고 싶어지셨고요. 그렇게 지웠다 저장했다를 3번쯤 하셨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신 게 3년 전이에요. 그날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러다 내가 애를 정말로 미워하게 되겠구나. 아들이 미워서 지우신 게 아니라 아들을 미워하게 될까봐 지우신 겁니다. 그리고 번호는 외우셨어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셨습니다. 급하면 언제든 걸실게요. 다만 일부러 저장은 안 하셨어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11자리를 다 눌러야 하는데 그 몇 초 동안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꼭 걸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건가? 그렇게 걸러내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쯤 남더랍니다. 일요일 저녁이에요. 그때는 아들도 집에 있으니까 목소리가 안 바쁩니다. 통화가 30분씩 갑니다. 허명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12번 걸고 100번 서운한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걸고 한 번 반가운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우는데 10년 걸렸어요. 3번 실패하고. 어떠십니까? 북한 양반 같으셨습니까? 저는 이분이 10년 동안 참 애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6가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한 관계, 자식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물건과 돈에 대한 욕심,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신 분 계실 겁니다. 그거 다 줄이고 나면 내 인생에 뭐가 남나?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3분을 보면 그 반대였습니다. 최금옥 어르신은 개모임 하나를 빠지시고 그 시간에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십니다. 반찬을 김치만 보내시니까 아들이 김치 떨어졌다고 전화를 해요. 맹동실을 비우시고 나서는 저녁마다 뭘 하나 제대로 해드십니다. 명절에 전을 3가지만 부치시니까 자식들이 더 오래 앉아 있다가 하고요. 도병권 어르신은 병원을 한 군데로 정하시고 약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장에 나오시는 날을 늘리셨어요. 허명자 어르신은 10년 만에 아들 번호를 지우시고 대신 일요일 저녁 30분을 얻으셨습니다. 요즘 이 3분이 목요일마다 같이 저녁을 드십니다. 보병권 어르신이 분리수거 끝나고 올라오시면 최금옥 어르신이 밥을 차리세요. 허명자 어르신이 반찬을 들고 올라오시고요. 셋이서 1시간쯤 먹고 이야기하다 헤어지십니다. 그러니까 덜어낸 자리가 텅 빈 게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전화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금옥 어르신이 지난 봄에 해지하러 가셨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그 전에 그 문자를 종이에 옮겨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넣어서 부엌 벽에 걸어두셨어요. 밥하시는 자리에서 바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최금옥 어르신은 남편을 비우신 게 아니었습니다. 옮기신 거예요. 서랍 안에서 울리던 진동을 밥하는 자리 앞 벽으로요. 저는 이게 오늘 6가지 전부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덜어낸다는 건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옮기는 겁니다. 모임에 쓰던 시간을 나한테 옮기고 반찬 한 통에 담던 마음을 김치 한 통에 옮기고 병원 3군데 도는 걱정을 저녁 산책으로 옮기고 냉동실에 얼려두던 정성을 오늘 저녁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고 남의 집 아이들 밥까지 20년을 하고 명절이면 팔이 안 올라갈 때까지 전을 부치셨어요. 그렇게 다 짊어지고 오셨으니까
자식들이 저만큼 컸고 그 집이 지금까지 굴러온 겁니다. 그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6개를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제일 무거운 것 하나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 한마디 하는 걸로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요. 최금옥 어르신이 안 가겠다는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허명자 어르신은 번호 하나 지우시는데 10년이 걸리셨고요. 그러니 오늘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달 모임 하나에 안 간다고 말해보시는 것. 자식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먼저 물어보시는 것. 드시는 약을 봉지에 담아서 약국에 가보시는 것. 냉동실에서 제일 좋은 걸 꺼내 오늘 저녁에 구워 드시는 것. 이 중에 뭐든 하나면 됩니다. 6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을 제일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만 댓글에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관계인지, 자식 걱정인지, 몸 걱정인지, 아니면 아직 못 보내고 계신 누군가인지요. 적어놓고 보면 이상하게 정리가 되더군요. 그리고 그 댓글이 지금 똑같은 걸 지고 계신 다른 분께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